키네시 투자클럽입니다. HLB 마지막 관문인 CMC 재실사를 1월 초에 이제 완료를 하고 FDA 이제 경미한 3가지 지적 관련되는 부분 기사가 오늘도 좀 이어졌는데요. 이 부분 좀 살펴봐 드리고, 자, 주가는 이제 갭업 음봉이 나와서 전일 대비해서 5% 빠진 74,700원에 마감했는데요. 하락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리보세라니 FDA CMC 관련되는 기사가 장전, 그 다음에 장중에도 계속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더벨에서 나왔던 기사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CMC 재실사 완료. 어제 회사의 어떤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보면 1월 초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달 초에 마쳤다. 초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이제 칼렌더 데이로 1월 1일부터 뭐 1월 10일까지 될 수 있으니까 정말 뭐 1월 초의 날짜인지 1월 10일에 가까운 날짜인지 여기에 따라서 다음 일정들이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FDA의 3가지 지적. 이 부분들은 제가 어제 이제 이런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스펙션 이제 노티피케이션은 이걸 하고 가면 이제 일정이 나오는데, 이걸 하지 않고 뭐 FDA 이제 그 심사관이 가서 보통 한 2주 동안에 이제 실사를 하면 실사 마지막 날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NAI로 NAI나 VAI나 OAI 이 어떤 등급은 한 달 뒤에 EIR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통해서 나옵니다만, 아무런 이제 지적사항이 없을 때는 마지막 날에 이 부분을 알게 되죠. 그러면 1월 초에 뭔가 실사가 끝났을 때 NAI라고 하는 말은 그 자리에서 항서제약의 경영진들은 알게 됩니다. 지적사항이 없다면. 근데 지적사항이 있는 것은 2가지인데 그냥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폼 483을 발행해 주는데 이게 공시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FDA에다가 투자자들이 많이 요청을 하게 되면 FDA에서 이걸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 5월달 CRL이 이후에는 10개 정도 지적을 받았던 폼 483 관련되는 부분들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미국 쪽에서는 유료 사이트에서 폼 483을 돈을 주고 이렇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바로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요청을 하면 볼 수 있는 뭐 요런 어떤 형태로 돼 있고, 회사가 공개하기 전에는 이 부분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생물학적 제재인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영업 비밀에 이제 속한다라고 양사가 이제 파트너십 관련되는 부분들도 어제 공지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폼 483이 나오게 되면 뭔가 지적이 있을 때 서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적이 되었다는 것을 체크해 주면서 이런 부분이 규정에서 미진하고, 이게 좀 정도가 심해지는 거는 공식적으로 이제 FDA에서 규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 오피셜이 붙거든요. 그래서 경미하다라고 3가지 이야기한 것은 이게 아니다는 걸 암시하는 거고, 그래서 향후에 VAI로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회사도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작년도에도 이제 초에 동일한 어떤 흐름들이 나왔을 때 OAI가 되지 않을까 이런 루머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 달이죠. 그러니까 11월 12일에 올라가다가 1월 달에 한 20%가 빠졌을 때 폼 483이 나왔기 때문에, 폼 483이 나왔다는 말은 VAI 아니면 OAI인데, OAI의
뭐 이런 어떤 루머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빠졌을 때 회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이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OAI가 아니라 VAI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올라갔고, 올라갈 때 반드시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경우는 다릅니다만 프로세스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이제 흐름들을 보시면 좋겠죠. 그러면 이 폼 483 관련되는 부분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나왔던 10가지는 반드시 이 실사를 하기 전에 전년도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실사에서 문제 있던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이게 해결됐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다시 그 공정이라든지 환경들을 체크하는 어떤 실사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새로 아마 3가지 정도가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보통 한 5개에서 10개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는데 그 평균보다는 낮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나쁜 어떤 그 실사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어떤 이제 수정사항의 어떤 내용은 양산을 알겠죠. 황서제약이 이제 이 부분들을 공유를 했기 때문에 엘레바에도 레귤레이터 팀이나 CMC 쪽의 어떤 팀이 검토했을 때 경미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 말이 이제 경미하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알지를 못합니다만 15일 이내에 리스판서 플랜,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이제 리스판서를 해주는 어떤 부분에서 이것도 뭐 1차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2번 더 하는 경우도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2-3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고 감이 그 경미에서 빨리 그냥 한 번에 이제 끝나는 경우가 제일 좋겠죠. 그러면 이렇게 경미한 부분을 보내서 반드시 FDA에 보내면 그 부분에 어떤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가지고 EIR 보고서에다가 처리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VAI로 여기까지가 적격 등급이다. 만약에 OA 같으면 워닝 레터가 이제 나오게 되고 뭐 문제가 이제 있어서 다시 뭔가를 또 해야 되는 어떤 흐름이거든요. 이게 아님을 회사가 이제 공지를 하면서 어제 시간에도 이제 반영을 보였다. 이렇게 요런 백그라운드를 알고 이제 기사나 공지사항을 이해하시는 게 투자자들은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 CMC 실사를 마쳤다. 그리고 이제 작년 5월달에 이제 CRL이 나와서 한 차례 고배를 마친 후 9월달에 리서브미션 넣고, 이 부분도 억셉터스 레터를 받아가 10월달에 클래스2로 지정받아서 지금 4개월 만에 CMC 실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또 한 번 지적사항이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특별하게 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바이오 의약품 자체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할 때마다 다르고, 정제 과정이나 배치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통상적으로 뭐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서제약의 어떤 특별하게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NAI를 받으면 가장 좋지만 VAI로 처리되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CMC 1차나 뭐 2차를 했을 때도 이런 사항들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흐름이다. 그래서 이제 HLB와 항서제약은 문제없다고 이야기를 통상적인 어떤 개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드파 일정이 이제 골데이터가 3월 20일까지잖아. 전인 이달 내 해당 개선사항을 모두 보완한다. 방침이라고 하는 말은 3가지 부분을 15일 이내에, 그러면 기사가 나왔던 어제 나왔던 그날로부터 카운터가 아니라 그 폼 483이 마지막, 그러니까 초라고 하는 날짜가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1월 1일이라고 만약에 잡으면 15일 이내면 오늘이 15일이니까 이번 주나 뭐 다음 주에 이것들을 1차 이제 CAPA 관련되는 리스판스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빠르게 만약에 이 부분들을 항서제약이 보냈다는 기사가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처리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1월 10일에 만약에 끝났다. 1월 초를 10일까지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25일이잖아요. 그럼 25일이면 다음 주 후반이나 그 다음에 설 전에는 이제 어떤
여기 관련되는 보냈다는 것들을 항서제약이 밝혀준다라고 하면 알 수 있는 정도니까 여기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1주나 2주 안에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EIR 보고서에 그 부분이 VAI로 등재됐고 그걸 수령하면 끝나는 겁니다. 요렇게 이제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CMC는 작년 그 CRL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FDA는 CMC에 대해서 일부 미비점을 발견했다며 직접 재실사에 나서겠다라고 리서브미션 하면서 이 부분을 작년 9월 이후에 10월 달에 이제 클래스 2 지정 나오면서 억셉턴스 레터에서 이걸 밝힌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실사를 통해서 3가지 경미한상, 그러니까 이게 뭐 서류에 관련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냥 환경적인 부분에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 상호는 알지만 투자자한테 공개를 안 하는 부분들은 이게 서로 간에 이제 비밀 유지 계약 관련되는 부분에 있는 부분이니까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바이오 의약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심사와 다른 심사관이 이제 심사관도 보낼 때 보면 심사 보내기 전에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하고 그렇게 배정받아가지고 이제 가기 때문에 CDEA 산하에서 이제 다른 어떤 심사관이 이번에 실사를 맡았고 전 실사관들의 지적받은 것들을 검토를 했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이렇게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은 이 항서제약만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재실사는 이런 과정이니까 이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항서제약이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작년에도 CAPA 리스판서를 몇 번 보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항서제약의 의지와 행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팩트로 그냥 받아들이셔야 될 거고요. 이걸 크로스 체크했던 엘레바의 CMCT와 레귤레이터 팀은 그러니까 FDA에서 이런 규제 관련되는 부분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니까 이거는 이제 처리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VA가 뜨면은 이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이제 한 것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제 내용들을 다시 하지만 이 팩트 관련되는 부분은 프로세스별로 이해를 하셔야 이후에 어떤 기사가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런 포드파 기일이 3월 20일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요 기일 내에 뭔가 결과가 안 나오고 하면 스폰서 입장에서 일정을 조금 더 연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 부분들을 조금 안 했던 게 저는 굉장히 좀 아쉽거든요. 왜냐하면 EIR이 안 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5월달까지 갔잖아요. 만약에 이제 한 2월달 중순이 되었는데도 EIR 관련되는 부분들이 3월 20일 전에 와서 확인이 안 되었을 때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반드시 할 수 있다. 이걸 또 투자자들은 이해를 하시고 스폰서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들을 요구해야 되고요.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 있으면 IR을 한 번 더 해주는 게 가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항서제약이나 이제 뭐 스폰서 입장에서 서로 협의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양봉에서 오늘은 0.93% 소폭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봉상에서는 여전히 이제 1월 달에는 음봉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쪽에서는 2249주 그 다음에 공매도 순보유잔고 기준으로는 13일 기준,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는 250만 주대였죠. 그 다음에 이제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740주, 상한보다는 좀 더 많은 어떤 흐름입니다. 그래서 차트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한 15분 됐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계열 종목하고 이 부분들을 좀 더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